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는 이제 셀트가 어쨌든, 좀 바닥을 또 14만원대에서 이제 바닥을 또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고,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어쨌든 지난주에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다시 이제 2600포인트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어쨌든 뭐 지난주 저점을 깨지 않고, 물론 장중에는 살짝 또 뭐 깨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지난주를 보았습니다. 그죠? 자, 금요일날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히 보면 요거부터 한번 보고, 오늘은 어쨌든 셀트가 이제 또 4월달 처방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죠. 그 부분도 좀 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매도한 창고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범인이라, 그죠? 셀트의 공매도의 범인은 과연 외국인일까? 그죠? 누굴까? 그것도 한번 오늘 또 확인이 되는 거죠. 지난주 주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5월 달에 아무튼 매도한 주체가 셀트의 공매도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뭐 자사주 부분이라든지 일부 이제 호재성 이런 부분들 또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셀트도 지난주에 아무튼 뭐 지수가 또 안정을 좀 찾으면서 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5월달 초에는 5월달부터는 뭐 지수가 또 계속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8일 연속 코스피가 뭐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가도 하락했지만 결국은 실적 발표에 한 방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을. 자, 미국 시장은, 자, 금요일날 이제 미국 시장이 그 다우는 소폭 상승을 하고, 그죠? 나스닥은 이제 소폭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에 소폭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이 장중에는 저점을 깼다고 올라왔어요. 저번 저점을. 그러니까 나스닥 장중 저점이 1135포인트까지 갔다 왔는데, 자,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이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약간 변동성은 조금 있을 걸로 봤는데, 그동안에는 옵션 만기일일 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제는 크게 장중에 또 출렁거리고 높게 시작을 해서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저점을 지지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닥을 좀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구간대에서는, 그죠? 단기 그렇게 다, 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상승 출발을 했던 게 결국은 중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었죠. 그래서, 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또, 그죠? 정책들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지만 결국 뭐 미국의 투자 심리를 지금 꺾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의 금리 인하로 출발 상승을 했지만은 결국 뭐 약보합으로 마감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또 만기일도 좀 겹쳤었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 시장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100포인트, 200포인트 이 전후 자체를 옆으로 좀 바로 깨는 것이 아니고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 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또 FOMC 회의록이 또 발표가 됐죠. 뭐 당연히 FOMC 회의록에서는 뭐 0.5% 포인트,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 나오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 미국은 결국 이제 침체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이제 고점 대비 지금 뭐 주가들의 20% 하락이거든요, 그죠? 이제 어제는 S&P도 장중에 고점 대비 20% 하락을 했다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침체, 지금 와서 뭐 침체다 이런 말씀보다도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미국이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급락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주식 시장을 살려놔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종목을 조금 몇 개 볼게요. 미국이, 우리도 뭐 좀 겁나게, 미국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를 보면, 테슬라도 어쨌든 이제 최고가가 $1,200까지도 갔었죠, 그죠? 그 이제 어제 6.42% 이제 금요일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테슬라가 좀 나스닥은 좀 하나가 쉽게 다 볼 수 있겠죠. 일단 머스크의 이제 성추행 의혹이 나오면서, 그죠?
사실은 뭐 그 테슬라도 올해 들어서 한 37% 정도 급락을 했죠.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 뭐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이 그 테슬라가 그만 안 빠진 거죠, 그죠? 테슬라가 어떤 저점을 좀 깼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금 뭐 피아가 화이자는 오히려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쪽 그 뭐 유틸리티라든지 또 에너지라든지 또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그죠? 경기 방어 성격 이런 쪽이 상당히 뭐 화이자뿐만 아니라 여타 이제 제약 바이오가 좋은데 우리는 뭐 전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만큼 이제 경기 방어 성격은 있잖아. 필수제니까, 그죠? 뭐 아프다고 해서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화이자는 나름대로 지금 또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애플을 보면, 자 애플도 여전히 그죠? 애플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뭐 고점 어쨌든 182달러, 지금 뭐 137달러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이제 이런 쪽이 뭐냐 하면 기술 쪽이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런 쪽도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미국 시장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말에 보면은 금요일 날 헬스케어라든지 또 부동산, 에너지, 뭐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이제 이쪽 그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 그죠? 한미 정상회담을.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의 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또 기업들이 있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찾은 곳이 어쨌든 삼성전자 반도체니까.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또 현대차죠.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도 투자하는 곳이 이제 어쨌든 2차 전지 쪽이니까, 그죠?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에 뭐 6조 3천억 전기차 전용 그 생산 기지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그죠? 원전 부분도 이제 한국과 미국이 그죠? 공동으로 진출을 한다.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전기차와 더불어서 이제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희망 부분에 뭐 요거는 뭐 그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철강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원전 이 정도가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현대차 시장이 그죠? 크게 뭐 그죠? 무너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면 이번 주 시장은 나름대로 또 기술적인 반등세를 좀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1일 이번 주에 복구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은 조금 보면 될 것 같고, 자, 셀터 부분으로 들어오면, 자, 셀터는 이제 요거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우리 시장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어쨌든, 지금 지수가 계속 월봉을 한번 더 볼게요. 월봉. 저기 자꾸 왜 나스닥이 나오나요?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2600포인트 이 전후 자체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잖아. 그죠? 아무튼, 금요일날 종가가 2639포인트니까. 그래서 이번 달,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달에 월봉상 양봉을 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다음 주, 그죠? 다음 주는 이제 아무래도 뭐 한미 어쨌든 여기에 좀 가장 수혜가 되는 게 아무튼 지금 반도체 쪽하고, 어쨌든 뭐 자동차 쪽이니까 지수 관련 부분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지금 월봉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5월 16일부터 그죠? 20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순매수예요. 한 5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들도 뭐 프로를 비롯해서 연기금 이제 매수를 조금 뭐 안 팔고 이제 했죠. 연기금이 185억 매수예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와 더불어서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관들도 한 1조 2천억 정도, 2,600억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5,490억 매수니까 긍정적이죠.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2천억 매수했거든요. 개인들이 지난주에 1조 7천억 매도,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도 3천억 이상 매도, 그죠? 그래서 수급도 조금 뭐 긍정적으로 조금 바닥권에, 항상 이제 개인들은 바닥권에서 어쨌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그 바닥에서 개인들이 팔더라고, 그죠? 상투에서 사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 요렇게 시장을 이제 마쳤고, 자, 이제 셀트로 돌아와서, 자, 셀트의 이제, 하여튼 뭐, 이 성장에 대한 이런 또, 비관적인,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뭐, 레드오션을 말하는 그런 또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이제,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처방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요. 4월 달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레미케이드가 당연히 뭐 전년 대비로도 한 14% 감소를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 달보다도 한 1.7% 감소를 했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쪽에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4월 달 처방 부분에서도 12.5% 사실은 급증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미케이드가 16% 급락을 했는데 셀트는 12.5% 급증을 했으니까 급감을 했는데 이쪽은 레미케이드 오리지널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달보다도 1.7% 그러니까 3월 달보다도 그러니까 계속 증가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28.2%로 이제 28%에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추이면 뭐 올해 35에서, 그죠? 하루에 지금 한 달에 1.7%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죠? 4월달, 5월달, 이런 식이면 35에서 40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그 정점으로 보면 되겠죠. 삼성이 이제 후발인데, 삼성은 뭐 변화가 없어요. 전년 대비로도 0.9.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수주기 때문에 낙찰이기 때문에 싼값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8% 밑에서 전년 대비 전가세가 없습니다. 그럼 이쪽은 셀트가 램시마 쪽을 잡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램시마가 어쨌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램시마 SC가 이제 미국에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리툭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오리지널이 14%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 달보다도 0.7%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이쪽이 그죠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 화이자가 7.6% 전년 대비 그죠. 그러나 이제 전달보다는 화이자가 0.2% 증가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이자도 이 시장 점유율이 그 34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정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뭐 더 이제 크게 나가질 그런 공간은 없겠죠, 그죠? 셀트도 뭐 트룩시마도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화이자는 아래 부분에 임상이 없으니까. 오리지널이라고 본다면 오리지널과 가장 가까운 것은 아무튼 트룩시마가 가깝죠. 자, 트룩시마는 전년 대비로 한 4.3% 증가를 보였고 전달보다도 0.3%. 그러니까 이쪽 화이자보다도 0.1% 오히려 셀트가 더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밑에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즈만은 뭐 셀트는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허즈만은 전달보다도 0.1% 감소, 그래서 0.7 전년 대비로는. 그래서 허즈만은 크게 지금 미국에서는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니까, 대신 이제 허즈만은 일본 시장에서 그죠 상당히 좀 힘을 쓰고 있죠. 허즈마가 그죠. 일본에서는 50%가 넘으니까. 자,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지금 셀트리온의 바이오 제품들이 여전히 두 개의 축인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처방 대체로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뭐 계속 세트는 나옵니다, 그죠? 아바스틴 뭐 터크 합의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뭐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RA 부분만 이쪽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RA 부분만. 근데 이제 이쪽에 또 IBD 정청까지 그죠? 승인 신청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사는 회사 할 일을 하고 있다. 뭐 계속 뭐 보도자료도 꼭 나오고 있지만 단 주가가 좀, 그 주가는 이제 시장도 좀 뭐 지금 앞에 제가 테슬라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테슬라도
올해 37% 빠졌으면 참 많이 빠진 거잖아. 테슬라 우리가 제일 또 그래도 그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또 선호하는 종목 중에 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가 빠졌대요. 그 좋은 회사도 그죠? 미국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약세였으니까 셀트의 하락을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왜 빠지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5월달에 셀트를 판 주체가 공매도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5월달에. 5월달은 또 실적 발표도 있기도 했고. 자, 금요일날 이제 요 금요일날 데이터. 금요일날은 그 외국인이 32,000주 매도였죠. 말씀드렸고. 기관들이 75,000주 매수인데 금융투자 쪽이 73,000주 매수. 그리고 이제 보험도 3,000주 매수. 투신도 8,000주 매수. 사모도 700주 매수. 연기금이 10,000주 매수예요. 그럼 연기금이 지금 5월 3일부터 참 신기할 정도로 5월 3일부터 연기금이 5월 어제 20일까지 계속 연기금이 팔았어요. 그러면 셀트의 매도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주가 하락시킨 주체가 연기금이다. 그럼 연기금이 과연 국민연금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죠? 사학이 됐든, 기타 군인공제가 됐든, 그죠? 액티브 쪽에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이 어쨌든 5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팔았으니까 셀트의 범인이다. 매도 범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5월 16일부터죠.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14만 주 매도예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공매도도 일부 많이 좀 섞여 있었고, 공매도도. 개인들이 이제 96,000주 매수. 그래도 뭐, 지난주에 개인들이, 월요일날만 하더라도 20만 주 매수였었는데, 많이 좀 줄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은 조금 줄고, 그죠?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한 5만 주 늘고, 지난주에.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가 지난주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게 매수가 늘었죠. 그죠? 거의 뭐 한 2만 주.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자사주, 12만 주. 그런데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매도 주체가 누굽니까? 연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투신이나 보험 이런 쪽은 거의 간망이고, 간망. 그죠? 지지난주에는 많이 팔았었지만 주가 빠졌을 때 그때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연기금과 공매도라는 거잖아. 그죠? 연기금. 그런 관계에서 기관들 부분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으니까 개인들도 오히려 지난주에는 조금 매도였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지난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매도 주체가 공매도겠죠. 어쨌든 5월 달에 주가가 4월 30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17만원대 위에 있던 주식이, 그죠? 5월 달 들면서 14만 5천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 5월 달에 판 놈들이 바로 셀트의 공매도다. 그럼 5월 달에 가장 많이 판 주체가 누군가? 바로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39만 주, 약 40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연기금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판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뭐죠? 약간 공매도 성격이었으니까. 우리가 공매도 뭐 10만 주, 11만 주, 이런 식의 2번 나왔죠. 또 뭐 6만 주도 한번 튀어나왔죠. 그래서 외국계 쪽은 공매도니까, 공매도 눌러놓은 거니까 못 가게끔. 그죠? 그러나 주식을 시장으로 던진 쪽은 누구냐? 연기금이다. 그리고 또 투신들이었다. 보험들이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액티브라는 거죠. 액티브 펀드. 그죠?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액티브 펀드가 연기금이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17만 원이 바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실적 발표가 더불어서 다시 이렇게 공격적인. 그러나 사모펀드 이런 쪽은 뭐 거의 간망이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금의 매도가 멈추는지. 그러면 이제 총알 수준으로 봐서는 저는 5월 달 들어서 연기금이 이제 총알 매도는 거의 끝나지 않았나.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연기금의 매도 부분이든 기타 범인의 매도 부분이든 참 액티브든 공매도든 어쨌든 자사주가 지난주에 11만 주 정도 그죠? 가져갔으니까 11만 주 넘게. 그래서 이번 주도 자사주 이번 주 뭐 일주일 동안 이제 뭐 남아봐야 뭐 한 30몇만이 남았으니까 다 쏘는지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번 달까지 자사주를 다 체결하면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 요 부분 아니다. 회사에서 생각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연기, 어쨌든 금융투자가, 기관들 중에 금융투자가, 그죠? 11만 천주 매수.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 상승하니까 금융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지수가 상승을 하면 금융투자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올해 외국인들이 그래도 27만 주 매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이게 4월 1일부터 매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4월 1일부터 말씀드린 거는 뭐였죠? 4월 1일부터 이제 블록딜 이후니까. 그럼 이제 지금 결국은 4월 1일부터 매도로 돌아왔으니까 연기금 매수 하다가 이제 돌아왔었죠. 매도로. 그죠? 사모펀드 그대로. 기관들 22만 주 중에서 누구? 연기금. 범위는 연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들 오히려 4월 아직도 그래도 27만 주 매수고. 그죠? 개인들 4월 이후에 그래도 15만 주 매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외국계 쪽은 매수, 개인들은 매도, 기관들 매도, 기관 중에서 누구? 연기금. 자, 올해 이제 보면은, 올해는 외국인들이 96만 주예요. 그럼 올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테마스의 블록딜이었으니까. 그럼 블록딜 230만 주였죠.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블록딜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순매수라는 걸 볼 수 있죠. 96만 주 매도니까. 개인들이 30만 주. 그죠? 한때 이것도 매도가 좀 크게 갔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5월달 들면서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된 것이고, 기관들이 56만 주인데 연기금이 다시 31만 주. 연기금이 범인이다. 보험도 10만 주. 투신, 이번 주는 이제 금융투자가 11만 주 많이 줄었죠. 금융투자는 거죠. 금융투자는 시장이 올라가면 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프로그램이. 그래서 보험 투신들이 이번 주에 주는지, 또 기금이 이번 주에 매도가 없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번 주 자사주 들어올 것이니까. 자, 그리고 자, 공매도는 지금 390만 주예요. 390만 주. 그러니까 5월달 되면서 공매도가 조금 줄다가 또 늘었죠. 최근에도 좀 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공매도 좀 치면서. 그래서 360만 주대에서 지금 한 30만 주 정도가 조금 증가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400만 주 밑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보면은 금요일날도 공매도가 어쨌든 그러니까 업팅률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외국계에서 공매도 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외국계에서. 그죠? 그럼 이제 업팅률 예외 쪽에서 공매도가 많을 때는 국내.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5만 6천 주, 6만 주. 그죠? 약간 누르는 그런 공매도였죠. 자, 대차도 최근에 좀 늘고 있어요. 1,000만 주 정도. 대차도 조금 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대차.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용도 조금 늘고 있어요. 그죠? 신용. 아무튼 신용은 어쨌든 그렇다.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면, 자, 지난주에 5월 16일부터 지난주에 매도를 제일 많이 한 창고가 이제 모간 스탠리예요. 그죠? 모간 스탠리.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매도도 좀 나오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모간 스탠리가 15만 주. 신한 6만 1000주. 신한 검은머리 물량이죠. 골드만도 5만 8천 주. 여기가 약간 공매도 성격에. 그리고 DB도 3만 주. DB 유진도 지난주에 매도가 좀 있었어요. DB 유진. 그 매수 쪽에서는 지난주 매수 1위가 이제 당연히 NH 사주니까 삼성 창고 쪽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UBS, 그죠? 이런 쪽에서 이베스터도 한 3만 8천 주 매수가 유입이 되었죠. 지난주 이제 바닥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닥에 눌렀지만 외국계도 마찬가지로 유입이 좀 되었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5월 달에 매도 주체가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공매도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아무도 5월달에는 공매도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모간 스탠리가 5월달에 한 12만 5천 주 매도예요. 크진 않죠. 그죠? 공매도가 좀 5월달에 어쨌든 30만 주 정도 누적 잔고가 늘어났으니까. 신한도 12만 주 매도예요. 신한.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 주 창고가 모간 스탠리 공매도, 신한, 검은머리, JP, 자전, 골드만도 공매도, CS, 검은머리. 그죠? 그럼 결국은 모간 스탠리, 신한투자, JP, 골드만, CS 이놈들이 셀트의 그죠? 말 그대로 외국계 검은머리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그래도 유진, DB, 하이 이쪽도 매도도 많이 나왔죠. 유진, DB, 하이는 누굽니까? 셀트리온의 KB까지 포함해서 대주주들이 가 있는, 주주들이 가 있는 창고니까요. 자, 매수 쪽에서는 이제 자사주 쪽이고, 메린 시행에도 5월 달에 한 5만 2천 정도 매수를 또 보여요. CT도 그렇고, 긍정. 자, 이제 4월부터는 결국은, 그러니까 4월 공매도, 그 블록딜 이후부터인데, 그죠?
DB 창고가 13만 7천 주. 월등하게 많아요.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오래된 셀트의 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죠. DB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 주주들이 제일 마지막에 간 창고죠. 공매도 없는 창고.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게 이제 유진, 그리고 KB,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주구들이 이동한 곳이 DB증권하고 하이투자증권, 그죠? 그러니까 하이도 지금 보면 4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요, DB가 1위죠. 4월 이후에 13만 7천 주예요. 유진 3위예요, 3위. 9만 3천 주. CS도 이것도 뭐 약간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창고니까. 신한 누르기. KB 6만 5천 주예요. 하이 5만 2천 주예요. 다 들어앉아 있죠. 자, 매수 쪽에서는 어쨌든 골드만이 16만 4천 주 매수예요. 그래도. 메리린치 11만 5천 주 매수. CT 9만 2천 주. JP 모건도 4월 이후에 그래도 매수 기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보면 올해 지금 가장 많이 판 게 3월 달에 많이 던져냈던 CS 블록딜, 그죠? 44만 주예요. KB 24만 주예요. KB증권이 2위예요. 모간스탠리 올해 20만 주. 공모도 좀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거고, 그죠? 하이가 16만 주예요. 그러니까 KB 24만 주 올해, DB 23만 7천 주, 하이투자증권 16만 주, 유진투자증권 14만 주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어쨌든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연초부터 그런 말씀드렸죠. 올해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셀트 주식을 많이 팔아낼 것이다. 이제 개인들이 출력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가시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돈 벌 확률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이 세력들이 돈 벌 확률이 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수급을 계속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막 계속 이런 쪽이, 근데 어쨌든 작년, 재작년, 그동안에는 DB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그죠? 늘어났지만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럼 올해 메리린치가 23만 주 매수, 신한도 매수예요. 19만 주. 아무튼 CT도 17만 주 매수, JP모건 7만 8천 주 매수죠. 그죠? 최근에 이게 좀 많이 좀 또 매도가 좀 늘어나서 그렇지 오히려 매수가 더 기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자, 여러분 잠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나왔던 이지경제 어딘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 지금 셀트의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 졸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수남 기자, 그죠? 정수남이 이름도 참 이쁘네. 수남아. 졸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도덕성 제로랍니다. 제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주주들도 그걸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니까. 도덕성 제로인 주식을 왜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식회계를 지금 하고 앉았었는데, 지금 분식회계, 그죠? 어쨌든 분식회계에 대해서 그래도 130억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받았죠. 중징계를, 그죠? 받았죠. 그게 뭐 죽을 죄인지를 뭐. 과거에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그 제약이 이제 강남 역삼 세무서죠.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저기 오창으로, 그죠? 충청도로, 충청주로. 거기서도 뭐 그때 100억인가 아무튼 그 위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고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셀트가 그거는 끝까지 항소해가지고 결국은 무혐의로 받아냈죠. 근데 이번에는 셀트는 이 분식회계 끝까지 갈 수도 있었으나 세장도 그랬듯이,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뭘 못해요? 합병을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오케이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래요. 졸부 서정진이에요. 졸부. 이 새끼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식회계의 고배당으로 배가 터져버렸대요. 그죠? 고배당으로. 여러분. 참 이런 게. 고배당. 여러분들은 배당 안 받았어요? 저도 받았는데요. 배당. 자, 이게 지금, 그래서 보수 495억 챙겼다는 동. 전체 주주 50% 동의였는 주주 도입해야 된다는 동. 주가 반토막. 앞에 테슬라 같은 주식도 미국에서 지금 37% 빠진 시장이야.
투자자 손실 눈덩이, 재무제표 조작.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하고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대요. 주주들하고. 자,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여기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이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도 한번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제 친구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죠?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한테 욕도 하고 싶겠죠. 이 새끼 너 때문에 주가 파에서 지금 다른 주식은 안 그랬니? 그죠? 제가 그나마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LNF라든지 이런 전기차 쪽에는, 그죠? 그래도, 그럼 그쪽은 수익 난 거는 야, 자식아, 어떡할 거니, 그러면, 자식아. 안 그래, 도무가? 자, 그래서, 그렇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이번 주는 이제 조금 좀 셀트도 또 기술적 반등을 조금 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셀트리온 초고속은 이제 아니니까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